그래서 수동태에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건 우선 동사.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게 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라고 하는 건 주어가 서술어 한다, 목적어를. 이게 능동태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 능동태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동사는 어떤 동사여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그지? 반드시 타동사여야 되는 거야. 그럼 자동사의 경우는 능동태라는 개념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능동태, 수동태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돼. 타동사. 자동사야. 고, 뭐 이런 애들 절대로 수동태가 없어요. 자, 그럼 수동태는 어떤 애냐? 자, 능동태는 주어가 한다, 뭐뭐를, 이게 능동태인데, 수동태는, 자, 여기 능동태 목적어 자리에 있던 친구가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주어는 뭐뭐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있나 없나? 그가 깨먹었다. 그가 창문을 깼다야. 그럼 이거를 창문을 주어로 해서 쓰게 되면 똑같이 창문이 깨뜨렸습니다 하면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말이 돼? 창문이 깨졌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얘네들은 규칙을 이렇게 정한 거야. 동사를 비동사를 앞에 붙이고 요 동사를 PP형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규칙을 만든 겁니다. 왜 BPP예요? 몰라. 그냥 규칙이야. 그렇게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도. 자, 그러면 여기 원래 누구누구가 하던 요 친구는 어떻게 되냐? 자, 뭐뭐에 의해. 자, 얘가 이거를 했죠. 창문이 깨졌죠. 그에 의해서. 그래서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주고 이 뒤에 목적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창문이 목적어였었는데 주어가 됐어요. 서술어 깨뜨렸다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변한다. was broken. 그리고 얘는 전치사 by의 뒤에. 자, 이때 전치사의 뒤에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격으로 꼭 바꿔줘야 되겠죠. 요게 수동태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이걸 알고 있느냐, 이 개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설명을 굳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닙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그 뒤에 설명은 뭐 백날 첫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문제 100만 문제를 풀어봐라. 되나?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알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네? 그러면 능동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옮겨가면서 목적어가 여기로 갔으니까 얘는 목적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죠? 이 경우를 보면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어? 거꾸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다. 목적어가 없고 해석을 할 때 뭐뭐하게 되다, 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수동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 보통 수동태에서 설명하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문법의 기본 구조만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수동태의 부정문은 어떻게 할 거냐, 긍정문은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냥 일반 동사 부정문 의문문, 비동사 부정문 의문문 알고 있으면 그냥 응용하면 되는 거야. 자, 볼게요. 요거를 한번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he, 자,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을 때 부정문 어떻게 만들죠? do, does, did 중에 알맞은 걸 쓰고 뒤에 not을 붙이지. 지금 과거 시제니까 didn't가 되겠죠. 그리고 didn't, 요거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는 원형을 씁니다. didn't break the window. 자, 이런 부정문을 수동태로 바꾸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생각하면 돼, 이거를. 일단 수동태의 기본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요. 그리고 요거 어떻게 됐었죠? BPP was broken by him. 똑같이 한 다음에 뭐만 신경 쓰면 돼, 이제? 부정문이잖아. 그럼 이 경우는 능동태에서는 일반 동사가 있을 때 부정문을 만들 때 not을 아무 때나 못 붙이니까 조동사 did를 갖다 썼지만 수동태에서는 비동사가 생겼죠. 비동사가 있을 때 부정문은 비동사에다가 not을 붙여주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요한 게 여기 did가 없어지고, 그죠? was에 not을 붙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야, did가 없어지고 was에 not을 붙여.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얘가 요렇게 바뀌고 얘가 요렇게 바뀌고 요걸 생각하면 간단한 거야. 비동사가 있을 때 부정문 그냥 not만 붙이지, 비동사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 새끼는 수동태에선 필요가 없겠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의문문. 자, 그놈이 창문을 깼니? 자, 이번에도 요런 일반 동사는 주어보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문이라는 녀석은 주어 앞에 조동사를 붙이는 건데, 자, 요 친구가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 또 did를 데려다 썼죠. 그럼 얘는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냐? 또 이걸 보는 거야. The window, 그 다음 break가 어떻게 바뀌어? was broken. 이렇게 바뀌는데 의문문이니까 얘를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비동사가 생겨났으니까 did는 필요가 없어졌지 또. 그러니까 was the window 여기다가 안 쓰고 broken. 그리고 by him. 나머지는 똑같은 거야. 부정문, 수동태의 부정문은 아주 기본적인 비동사에 not을 붙입니다. 수동태의 의문문은 비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간다. 간단한 거죠, 사실.
나는 다 안 했는데. 다 쓰셨나요? 어? 지금 다?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 첫 페이지에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자, 항상 시험에서든 문제를 풀면서든 문법 또는 어법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서술어 찾기. destroyed, 서술어죠? 파괴했다. 그러면 뭐뭐를 파괴하다니까 타동사야. 주어를 찾아야 돼. 앞에 명사, the car, 이게 주어고, completely, 얘는 완전히라는 부사입니다. 얘가 destroy를 꾸며줘요. 그럼 얘도 서술어 이렇게 묶어. 자, 목적어는 내 오토바이를. 자, 그래 놓고 보니까 my 모터바이크가 앞으로 갔네? 즉, 이 앞에 주어 자리로 갔잖아. 이 새끼 원래 뭐였어요? 목적어였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동태로 변신한다. 그러면 수동태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주는데 시제 항상 조심. 과거형이죠. 그러면 was completely 자, 규칙 변화하는 과거형들은 PP도 규칙 변화합니다. destroyed. 그다음 마지막에 by the car. 이렇게 변하죠. 마침표까지. 자, 두 번째 7번 문제 한번 봐봐. 여기는 서술어를 보니까 was가 있는데 뒤에 awarded라고 해서 pp가 있죠. 자, 이번에는 서술어가 어떤 모양이야? be, pp. 수동태지. 그죠? award는 수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을 주다. second prize가 2등상이 수여되었다. to 뭐뭐에게, 이건 전치사야. 자, unknown author from 파트라스. 자, 파트라스 출신의 무명 작가에게. 그러면 자, 이거를 unknown author from 파트라스, 자, 요렇게 바꾸래요. 한 파트라스 출신의 한 무명 작가는 상을 줬나요? 받았나요? 얘도 수동태로 쓰는 거지. 받았다. was awarded. 뭘 받았어? 2등상을. 이게 목적어야. 목적어야. 자,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시다. 자, 태를 우리가 구성을 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니? 그죠? 근데 목적어라고 하는 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모양으로도 들어가지만 이런 걸 몇 형식이라고 하냐? 3형식이라고 하죠. 4형식에도 목적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4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야? 2개나 돼. 그러면 이 경우에 4형식의 경우는 수동태로 바꾸면 몇 가지가 가능해요? 2가지가 가능하겠죠? 요 목적어를 주어로 할 수도 있겠고 얘를 주어로 할 수도 있겠고. 자, 편의상 에게 간접 목적어를 A라 하고 을 직접 목적어를 B라고 합시다. 그럼 A가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 역시 또 목적어가 주어로 변했으니 얘는 어떻게 돼?
수동태 BPP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뒤에 남는 거야. 그럼 몇 형식? 주어, 서술어, 목적어야. 몇 형식? 3형식이 됩니다. 4형식이었는데 3형식이 돼요. 이때 뭐뭐에게 자리에 있던 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 얘는 해석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되다 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응? 예를 들어서 He taught us math. 그가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were taught 하는데 수학을 가르침 받았다, 가르쳐졌다 이거보다는 뭐라고 해석해야 좋아? 배웠다. 어? 수학을 by him, 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 자체를 요 단어의 반대 뜻을 가진 동사로 해석을 해주면 좋아요. 말하다 였으면 들었다로, 주었다 였으면 받았다로. 자, 그 다음 B가 주어가 되면 역시 목적어니까, 원래 목적어였으니까 수동태가 되고 뒤에 뭐가 남니? 간접 목적어가 남는데 보통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남을 때는 전치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뭐뭐에게가 돼요. by. 이를테면 자, 수학이 주어가 돼. 수학은 was taught. 이거는 그냥 가르쳐졌다. 이건 지다,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to us. 자, 요렇게 전치사가 생긴다는 거지. by him. 그에 의해서. 자, 그럼 얘는 몇 형식? 1형식. 주어, 서술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다 수식어니까. 요게 4형식을 가지고 수동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 쓰셨나요? 아직 안 썼구나. 응?
다 썼냐? 지운다.